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선한 사람들에게 강력히 추천, 내가 한국 느와르에 어쩔 수 없이 빠진 이유란 제목의 일본 칼럼을 소개하겠습니다. 패러다임 시대의 지금 미의 가치관을 쇄신해온 미용 저널리스트 사이토 가오로 씨가 주목하고 싶은 어떤 시점을 가져와 봤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재미는 지금 여기에서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꼭 말하고 싶은 것이 한국 느와르의 이상한 재미, 느와르란 암흑사회나 인간의 마음의 어둠을 그려내는 영화 장르로 연애는 없습니다. TV 드라마에서는 보여줄 수 없는 폭력이나 잔악 장면이 흩어져 있습니다. 다만 말하고 싶은 것은 나는 이른바 좀비 호러물을 가장 보지 못하고 액션물도 피가 튀거나 잔인한 장면들은 절대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내가 왜 한국 느와르에게만은 빠졌을까라는 것입니다. 실은 폭력 장면을 볼 때는 눈을 감습니다. 즉 한국 느와르의 경우 영화의 4분의 1은 장면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솔직히 볼 수 없는 장면은 보지 않아도 소리만으로 장면은 알고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절대로 보고 싶은 만큼의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눈치챘다면 CATV나 넷플릭스에서 배포된 한국 영화만을 보고 있는 것도 죄송하지만 할리우드 영화보다 10중 8구 훨씬 재밌다는 것입니다. 1분 1초라도 시간이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영화로서 치밀하게 계산된 멋진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은 한국 느와르에 빠진 계기가 영화 괴물입니다. 평상시라면 절대 보지 않는 영화,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나오고 있어 문득 시야에 들어온 순간 시야를 빼앗겨 평상시라면 볼 수 없었던 영화를 흥분하며 끝까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이 영화 오스카 영화 기생충의 황금 콤비로 만들어졌습니다. 봉준호 감독, 송강호 주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보고 뭐지 이건? 어떻게 이렇게 재밌는 거야? 그런 느낌입니다. 괴물이라고 해도 고질라의 30배 속도의 스피드로 돌아다니는 강렬한 생물로 금딱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계속 봐버릴 정도로 이상하게 무섭지만 끌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거대한 괴물을 보면서 인간이 그 괴물을 잡는 괴물계 공황 영화가 아닙니다. 사회 문제와 정부의 폭고 그리고 가족사랑 그것들이 모두 있고 영화를 무겁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의 모든 한국 느와르에 공통된 세 가지 세트, 좀비 영화조차도 그 모든 것이 있습니다. 즉 폭력과 피를 흘리지 않아도 반드시 거기에는 부패한 정부나 사법, 경찰의 부정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 문제, 그들에게 괴로워하는 사람들, 하지만 구하려고 애쓰는 사랑이 반드시 있습니다. 가족 사랑만이 아닌 사제간의 사랑, 동지애 등 사랑이 그 속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많은 것이 실화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굉장합니다. 실화가 아니어도 한국이라면 절대 있을 것 같은 내용. 어쨌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순간에 투옥되거나 하는 나라입니다. 무엇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는 배경 속에서 사건이나 범죄나 여러가지 사건이 매우 치밀하고 교묘하게 적당한 템포로 잘 쓰여져 있기 때문에 시시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또 그 영화 속의 남녀의 연애도 빠져버립니다. 한류 드라마는 연애 투성이인데 그들의 역할이 명쾌하게 나뉘어 있어 매우 한국적인 연애 드라마처럼 느껴집니다만 불필요한 장면이 없는 데다가 전개가 빠르고 숨쉬는 여유도 없이 이야기가 진행되어 가서 반드시 반전의 배반이나 의표를 찌르는 장면이 결말에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한국 느와르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한국 느와르라고 하면 오로지 신세계, 올드보이, 황해 등이 대표작으로 되겠지만 솔직히 순수한 연애물 시청자들에게는 정말 자극이 너무 강합니다. 모처럼의 한국 느와르의 거부 반응을 일으켜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느와르의 요소가 들어가면서도 호감도가 높은 작품으로서 추천하고 싶은 영화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나의 첫 번째 추천작은 이른바 완성된 엘리트 장르로 웃음도 있는 느와르이니까 엄청나게 흥분시킬 수 있는 명작 더 킹입니다. 주연은 그 겨울 바람이 분다의 조인성과 내 머릿속에 지우개의 정우성과 같은 꽃미남도 즐길 수 있어 차기 대통령이 검사와도 연결되어 몇 배나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전개 빠르고 통쾌해지는 걸작입니다. 또 한국전쟁의 남북병사의 교류를 그려 당시 논란을 낳았지만 싸우는 자들에게 사랑을 가르치는 내용으로 지금 이때야말로 봐야 할 웰컴 투 동막골입니다. 그리고 한국 느와르에서는 드물게 여성이 주인공의 복수극 친절한 금자씨, 이 근처에 들어가면 어떤 종류라도 자연스럽게 한국 느와르의 재미를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익숙해지면 다음은 정통파 한국 느와르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봉준호, 송강호의 살인의 추억, 꽃미남 원빈이 지적장애인 연기를 하는 마더, 마찬가지로 원빈이 완전히 다른 모습인 느와르 아저씨까지, 아니 일단 빠지면 엄청나게 많은 대량의 작품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나머지는 그냥 늪에 빠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상하게도 일부 위험한 작품을 제외하고 한국 느와르는 본후에 이상한 정화감이 있을 것입니다. 아수라, 내부자들, 추적자 등 어쨌든 보아야 할 작품을 꼽으면 엄청날 정도. 다만 상당히 위험해서 조금 주의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곡성, 마녀, 독전은 본 것을 후회할지도 모르지만 나중에 남아버린다는 의미에서는 역시 명작일 것입니다. 2021년은 미국의 3대 음악제 중 하나인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BTS가 사관왕에 빛나는 등 K-팝도 지금 세계 제1입니다. 하지만 영화를 만들어도 한국만큼 굉장한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변함없이 미묘하고 무언가가 신경 쓰는 옆나라이지만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는 나라입니다. 정치 등의 불신감이 생기면 순식간에 수십만 명이라는 사람이 시위에 모여옵니다. 그 에너지는 나라를 움직이는 것이고 나라의 적폐를 고발하는 영화가 잇따라 태어나기 때문에 모두 용기를 가질 것입니다. 그래도 부패는 줄지 않는 나라지만 일본인도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힘을 배우고 싶은 것, 따라서 한국 느와르는 단지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국민의 의식을 조금 과격한 방법으로 높이고 있는 어떤 종류의 선동자라고 생각할 정도이지만 적어도 그들은 악을 용서하지 않는 정의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싸우는 용기도 키우고 있습니다. 목적이 명쾌한 것입니다. 연예계 한국 드라마에 질리면 꼭 찾아보세요. 친숙한 꽃미남들이 망가진 형사라든지 엉망이 되는 범인으로 연기하고 있어 한국 느와르의 남자들에게는 분명 더 설레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 바로 세상이 어지러운 팬데믹 시대, 그들의 남성성에는 뭔가 빠지고 싶은 기분이 되어버릴 정도. 어쨌든 남자들이 부딪히는 한국 느와르는 연애물 이상으로 당신의 에스트로겐의 분비를 높일 것입니다. 일본 특유의 중간중간에 같은 일본인들에게 이런 것을 소개하면 욕을 먹지 않을까, 한국이 안 좋은 면을 넣어가며 조심스럽게 자신이 왜 한국 느와르 영화에 빠졌는지 써내려갔습니다. 예전 우리나라 90년대 초반 홍콩 느와르에 빠져 입에 성냥개비를 물고 아빠의 바바리를 몰래 훔쳐 입고 다녔던 청소년기의 우리들을 보는 듯해서 재미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